안녕하세요. R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 만들기라는 제목, 그리고 발표 자료 제작 자동화 입문자를 위한 기록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오늘 R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된 김진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 소개를 잠깐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코드스테이츠라는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의 경우는 사람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개인의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진에 있는 저희 팀, 그리고 저도 포함되어 있죠. 저희 팀의 경우는 어떤 사람이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선발과 학습, 그리고 구직 과정에서 이르는 사이클 동안 나오는 데이터들을 열심히 뜯어보면서 여러 가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저는 이전에 바이오 인포메틱스라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R이나 파이썬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교육하거나 혹은 글도, 샤이니 코리아, 팝, 힙데비와 같은 여러 커뮤니티들을 거치면서 데이터에서 발견된 인사이트,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인사이트를 잘 만드는 데이터가 뭘까?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습니다. 발표 개요입니다. 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4차 혁명, 데이터의 시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등 점점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과학자 혹은 데이터 분석가의 역량들도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해내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결과들을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스토리텔링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gg플롯을 위시한 여러 기능들이 이 우리가 사랑하는 R에게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아주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해줬다라고도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방법들 중에서 이전에 경험이 없던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R 프레젠테이션 혹은 R프레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용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발표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대한 간단하게 논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가.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R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사용했었고 또한 예시 문법 등이 있는가를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표를 들으면 특히나 좋은 사람은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알린이, R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그리고 특히나 이 R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기능을 예전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재밌어 보이네 혹은 이런 관심이 생기는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건데요. 사실 말로는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리고 또 사람마다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로 풀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결과를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말 그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 정의 경우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매트릭을 설정할 거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우리의 가설은 뭐가 있는지도 설정해야 되고요.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에 수집하고 전처리를 포함한 여러 정리를 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설득 혹은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결론 도출하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 혹은 프로덕트 서비스에 적용한 다음 피드백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이클들을 계속 돌려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짧은 R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는 이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조금 공유하는 방법 요 두 개의 부분에만 조금 집중해서 연심히 우리가 분석한 결과 혹은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오늘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전에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결과들을 어떻게 공유했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각각 있었을까를 조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열심히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처음에 전달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을 했을까요? 가가지고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분석했는데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특히나 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전달 내용이 사라지거나 곡해되거나 그러한 이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록을 하는 방법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더 원시적인 접근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메신저라든지 채팅 혹은 뭐 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했겠죠. 그러나 이것에도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 분석가마다 혹은 이해관계자마다 듣고 말하는 그런 형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대화의 톤이나 그런 분석 결과의 톤이 혹은 분석 내용이 조금씩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해서 표준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된 데이터 분석 결과 공유의 방식은 대체로 글이나 숫자로만 많이 표현된 그런 문서로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생명체, 특히 사람의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정보가 70% 이상 우리에게 또 전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와 컨텍스트를 잘 전달 혹은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림이나 차트, 그래프, 테이블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의 단계까지 왔는데요. 데이터 분석 혹은 데이터 과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분석 자체도 꽤 사실은 더 큰 문제인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겠지만 분석한 이후에 그 결과를 잘 정리하고 자주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 또한 점점 중요하게 느껴졌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게으른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미리 코드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엔터만 누르면 폼에서 맞추어서 만들어주는 그런 자동화된 리포트가 없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 보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러한 상용 툴들을 넘어서서 R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저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 결과에 약간 히스토리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상태로 이제 다음 발표 내용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물론 이제 R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전제 하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파워포인트, 뭐 구글 슬라이드, 키노트와 같은 발표하기 좋은 제품에다가 R에서 만든 분석 결과와 코드, 그림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첫 단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뭐 개발을 좀 한다 혹은 뭐 R을 좀 많이 써봤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것조차도 꽤나 귀찮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에는 사실 R 프레젠테이션이 말고도 다른 좋은 R 패키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R 마크다운도 있고 사륜안 혹은 뭐 사린간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륜안이라고 부르는 패키지도 있고 뭐 샤이니 그다음 뭐 북다운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미 이 셋을 이미 잘 사용 중이시라면은 오히려 R 프레젠테이션보다 이것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것을 더 사용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이나 해결 방법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아직 이 셋을 잘 모른다 라면은 이 조금 더 R 스튜디오 자체에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진 R 프레젠테이션을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만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들은 뭐냐면 R 프레젠테이션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깔고 가야 될 전제는 뭐냐면 저는 오늘 라이브 코딩을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발표한 내용들을 다시 보고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으니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R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PC, 개인 PC에 설치되어 있는 R과 R 스튜디오의 버전이 최신인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던 10월 30일 그리고 맥 OS를 기준으로 버전은 이러한데요. 꼭 맥이 아니라 뭐 윈도우에서도 버전을 확인해 봤는데 크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파일에서 뉴 파일, R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뭐 이름 대충 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텐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테마와 색상은 이제 사람마다 설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흰색에 까만색인 분도 있을 거고 제가 했던 것처럼 파란색에 뭐 주황색, 흰색인 분도 있을 거고 아예 또 다른 테마와 색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용만 똑같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에 파일을 세이브하고 나서 헬로 월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을 예지를 하나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위에는 R 프레젠테이션 여기 보이시죠? R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코드들의 실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저는 콘솔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뭐 굳이 활용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R 프레젠테이션에서 뭔가를 돌리기 전에 먼저 R을 가지고 돌려볼 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연습해보고 전 여기서 갖다 붙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R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 혹은 기능인데요.
여기 우측 상단에 원래는 environment, history, connection, 튜토리얼까지 있지만 R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저는 뷰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존의 뭐 샤인이나 R 마크다운 그런 것들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뷰어는 이러합니다. 물론 이건 실제로 R 프레젠테이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결과물로 우리 눈에 보이는가를 보여주는 뷰어인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여기 뷰어를 클릭하고 화살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다음 페이지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알면 좋을 것은 뭐냐면 여기 기어 모양, more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사실 캐시를 삭제하는 것은 뭐 크게 지금의 오늘 발표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View in Browser가 있고 Save as 웹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자, View in Browser라고 하는 것은 여기 프레젠테이션 뷰어에서 보여지는 R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R 스튜디오 내부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엣지, 이러한 사파리, 이러한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게끔 외부로 출력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Save as 웹페이지는 이 내용을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뭐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려면은 HTML로 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외부로 저장하는 버튼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세이브에서 웹페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HTML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공유를 했고, HTML을 자체를 파일로 공유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 같은 경우 특히나 GitHub의 페이지 기능을 이용해서 익스포트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냥 URL만 가지고 제가 만들어낸 R 프레젠테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뷰인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수식이라든지 여러 그 R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 일부는 여기 뷰어에서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브라우저에서 보면 좋다,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요 세 개의 페이지를 통해서 R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어떻게 만들고 어떠한 예시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익스포트 하는지의 가장 큰 흐름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R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사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게 되면은 구성하게 될 페이지들이 되게 많죠. 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가냐 라고 하면은 여기 코드 부분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요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형식은 이러해요. 타이틀이 들어갈 내용, 그리고 여기 등호 3개 이상이면 됩니다. 3개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이 코드 부분에다가 입력하게 되면은 슬라이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 세컨드 페이지라는 타이틀과 그 다음에 구분자 등호 3개를 주고 그 안에 밑에 들어갈 그 슬라이드 내부에 들어갈 컨텐츠들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이것을 실제로 세이브하면은 뷰어가 이렇게 세컨드 페이지라는 타이틀과 여기서 컨텐츠 오브 세컨드 페이지, 그 다음에 뭐 포인트 1, 2, 3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미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내용의 문법의 내용은 마크다운 문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R 마크다운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오늘 R 마크다운을 다루진 않을 거고요. 마지막에 R 마크다운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거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선 이렇게 등호 3개와 타이틀과 내용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뭐 여기다 이제 서드 페이지, 그다음에 등호 3개 하면은 여기 세컨드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굳이 이 파워포인트나 주피터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R 프레젠테이션을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R을 통해서 만들어낸 코드나 시각화, 그래프, 차트 등을 넣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코드를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드 페이지 안에 타이틀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 안에 들어갈 내용에 이렇게 틱틱틱, 그 다음에 중괄호 R, 그 다음에 안에 나가는 R 코드, 마찬가지로 백틱으로 3번 감싸주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백틱은 이렇게 키보드에서 ESC와 1번, 그 다음에 탭 키 사이에 있는 요 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렇게 코드 페이지라는 타이틀을 주고 슬라이드 페이지 구분을 이렇게 등으로 한 준 다음에 이렇게 R과 플롯 아이리스라는 코드를 실행하게끔 R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를 만들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코드 페이지라는 타이틀과 플롯 아이리스라는 어떤 코드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렇게 한 페이지로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드를 사용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코드만 보여주거나 코드의 결과만 보여주기를 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R 뒤에다가 쉼표를 찍고 이벨루에이션의 줄임말인 이벨과 혹은 에코를 폴스라는 파라미터로 주면은 이렇게
코드만 제공을 하거나 코드의 실행 결과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초사용법 세 번째인데요. 요거는 이제 슬라이드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할 건데, 사실 우리가 슬라이드를 이렇게 일자로만 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로 구분 줄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반으로 나눌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쉽고요.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페이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왼쪽에 들어갈, 여기 왼쪽에 들어갈 컨텐츠와 오른쪽에 들어갈 컨텐츠를 구분해 줄 건데, 여기서의 구분은 별표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등호가 예전에 3개 이상 있어야 됐던 것처럼 별표도 3개 이상으로만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별표의 위와 아래를 기준으로는 엔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예시는, 원래는 여기도 엔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여기 코드 창이 너무 조그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뺐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이 페이지는 어떤 내용을 말하냐, 코드 페이지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슬라이드를 만들 건데, 자, 요 별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아이리스의 요 변수의 히스토그램을 그려줄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이리스의 요 변수의 서머리를 그려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파라미터 옵션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왼쪽과 오른쪽을 정확하게 50% 50% 반반으로 나눌 텐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30%와 70%로 나누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 경우는 자, 이렇게 요 등호 밑에다가 레프트 띄고 그 레프트는 띄고 30%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레프트와 라이트의 길이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데, 이번에 조금 더 나아간 중급 사용법입니다. 자, 중급 사용법은 첫 번째는 페이지 전환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페이지가 뚝딱 넘어가겠지만, 조금 더 극적인 전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가 어떤 내용인지 위에 코드에서 먼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시 코드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씩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그 다음에 구분자, 그 다음에 내용. 두 번째 슬라이드, 구분자, 내용. 이렇게 있는데요. 맨 위에서에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해당 슬라이드의 첫 슬라이드를 의미하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한꺼번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슬라이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날짜는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의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옵션들을, 전체적인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 일명 마스터 페이지라고 저는 불렀는데요. 이 마스터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혹은 뭐 중간중간 페이지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트랜지션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이 슬라이드 페이지가 넘어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이 애니메이션이 없는 것과 리니어, 뭐 로테이트 회전, 페이드, 줌, 확대, 뭐 콘케이브와 같은 것들이 있고, 동시에 트랜지션의 형태뿐 아니라 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속도를 디폴트 보통 느리게, 빠르게 등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가 예시로 넣은 것은 로테이트를 넣었을 때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로테이트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소개해 드릴 것은 슬라이드 타입 혹은 뭐 페이지 타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페이지는 전부 다 흰색이었는데요. 아마 근데 이 경우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사용하는 형식은 이러합니다. 페이지에서 등호 그 페이지 구분자 아래에다가 아까는 트랜지션을 했던 것처럼 이번엔 타입이라는 파라미터를 설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타입에는 섹션과 서브 섹션, 그리고 프롬프트, 알트 등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인크레멘탈이라는 것도 true와 false와 값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예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섹션, 서브 섹션, 프롬프트, 그다음에 요거 네 번째 것과의 차이는 사실상 테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섹션과 파란색, 서브 섹션 흰색, 프롬프트 초록색, 알트 빨간색, 요 정도의 차이만 있어서 애지간하면은 크게 활용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런 게 있어서 소개해드렸다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의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컨텐츠에서 분리 포인트 혹은 이제 점, 구분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컨텐츠를 넣었을 때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보여줄 것이냐를 생각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볼까요? 자, 이 경우 스텝 1, 2, 3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한 번에 1, 2, 3, 4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크리멘탈이 true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건 인크리멘탈이 false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R 프레젠테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들은 얼추 다 소개해드린 것 같고, 나머지는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실 뭐 네, 그렇죠. 발표라는 게 그렇긴 한데 조금 이번에는 고급 사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른바 슬라이드 꾸미기라고 붙였는데, 너무 밋밋한 슬라이드, 파란색과 흰색밖에 없는 슬라이드를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라고 저도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기능 혹은 방법들입니다. 다만 여기 주의 평가 있는 것처럼, 주의 표시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R 이외에 HTML이나 CSS 같은 웹 개발 지식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뭐 기본으로 주어지는 흰색과 파란색의 템플릿을 더 개선해서 나만의 시그니처 템플릿을 만들어서 뭐 분석 보고서를 이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요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석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요. 자, 첫 번째로 해볼 것은 이 슬라이드 꾸미기에서 폰트를 변경하는 겁니다. 자, 폰트 변경은 일단은 단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 폰트 구글.com에서 어떤 폰트로 바꾸고 싶은 건지를 먼저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폰트를 막 클릭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러한 페이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패밀리 밑에 스타일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버튼이 아마 셀렉트 디 스타일인데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셀렉티드 패밀리 이런 식으로 뜰 텐데 여기서 use on the web이라고 하는 여기 레퍼런스 링크 부분을 카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슬라이드 페이지에서 어떤 파라미터, 뭐 트랜지션이라든지 그런 것들 파라미터 등호 밑에다가 줬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다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폰트 임포트 혹은 폰트 패밀리라는 파라미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이 경우 폰트 패밀리는 여기 이 폰트에서 여기 있는 이름을 설정해 주면 되고요. 폰트 임포트의 경우는 방금 우리가 복사했던 여기 h 레퍼런스 부분 여기 HTTPS부터 여기 end 이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이러한 파란색이 흰색이 약간 좀 정자 글자의 모양이 보여졌지만 이것을 적용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 인디 플라워라는 폰트가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폰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헤더에 옵션을 준다든지 조금 더 CSS적인 스타일을 더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처음 나오는 슬라이드 화면 이 배경색, 이 파란색 반투명색인지 회색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색깔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실제로 보이는 섹션에서 헤더 부분에다가 이렇게 라임색으로 배경을 칠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물론 그 뷰어에서 본다기보다는 여기 more를 눌러서 view in the browser 아까 기억나시죠? 그쪽으로 먼저 넘어가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CSS를 비롯한 태그를 건드려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그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페이지 태그가 어떤 것인지 먼저 뭐 컨트롤 시프트 C 혹은 F12와 같은 개발자 도구를 사용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부분의 스타일을 건드리면 되는구나를 이제 클릭하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서 이 알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맨 앞에 이렇게 스타일 태그로 감싸서 해당 CSS를 변경해주는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로 들으면 너무 간단한데요. 제가 한번 예시 그 GIF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번에 빠르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바꾸자는 태그에 접근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CSS를 바꿔가면서 이게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떤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구나. 여기 들어갈 내용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헤더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리빌 H3구나. 그럼 요거에서 뭐 색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B8 2094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R 프레젠테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적용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슬라이드 그 R 프레젠테이션에 적용하고 나면은 이제는 브라우저로 가지 않아도 여기 프레젠테이션 뷰어 부분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기능 정도면 제가 볼 때는 R 프레젠테이션에서 쓸 수 있는 애지간한 기능들은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더 넣진 않았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R 프레젠테이션에서의 활용되는 문법 호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R 마크다운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R 마크다운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아는 분 그 김진섭 님이라고 샤이니 코리아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만들어주신 기가 막힌 자료 저도 많이 참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요 주소 혹은 뭐 차라투 아니면 구글에다가 R 마크다운이라고 치면 아마 제일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부분의 이 R 프레젠테이션의 기능들은 R 스튜디오에서 올해 8월에 제공했던 공식 아티클들을 조금 이제 읽고 제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읽어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혹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다 하는 링크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 동안 R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쓸 수 있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시켰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R 프레젠테이션
이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발표 자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만약에 거기에 그림이나 차트,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맞으면 O, 아니면 X다. 이렇게 초록색과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로 구분했는데요. 만약에 굳이 그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글로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R 프레젠테이션 쓰지 마시고 워드나 구글 닥스 이런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로 써셔서 잘 전달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림을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코드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된다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즉 그림은 넣어야 되는데 코드 분석이나 뭐 정기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은 뭐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 키노트 등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일회성으로 발표하는 게 효과적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발표 자료에 그림도 넣어야 되고 코드 분석 결과도 넣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발표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방법에 또 R이랑 파이썬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만약에 R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R이 아닌 파이썬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피터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만들 수 있는 예시는 제가 사내에서 스터디할 때 썼던 발표자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R을 넣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내가 예전에 R을 좀 많이 썼다, 자주 써봤다 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R 마크다운이나 샤이니, 사륜한 등을 써셔서 발표 자료를 만들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내가 R을 그렇게 빡세게 안 써봤다 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R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약간 생각의 흐름을 오늘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마무리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를 듣고 좀 해결이 안 된 질문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들으면서 이 같이 풀만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회사에서 혹은 저와 같이 업무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그와 별개로 뭐 여러 의견이나 피드백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언제든지 저희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글에서 제 이 GitHub 아이디를 치면은 링크드인이나 이메일이 뜰 거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R 프레젠테이션으로 발표 자료 만들기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귀 속에, 머릿속에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진환이었습니다.